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청자 댓글이랑 또 다른 댓글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청자분 댓글입니다. 박사급 논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일단 글 써주신 분 감사합니다. 유자들 규롤이 늦어지는 과정. 1번 20대의 주변도루. 어머, 너 이제 갓 대학생 되어서는 중고등 때 공부했던 거 대학생 때는 즐기면서 보상도 받아야지. 무슨 벌써부터 시집가서 잡혀 살려고 그래. 2번 1번의 연속이 계속된다. 주변의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자는 이 남자 저 남자 두루 만나고 헤어지고 해봐야 정말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엄마들 봐. 가족 간의 약속으로 내 의사는 중요치 않고 그냥 결혼해서 얼마나 시달리고 불행하게 사시니.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갑이야. 32살까지 일했지만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음. 왜냐면 호캉스, 오마카세, 해외여행, 명품 가방 등을 사는데 대부분 돈을 썼기 때문. 소중한 나를 위해 하나뿐인 인생, 시집 가기 전에 버킷리스트를 적어놓은 건 다 해볼래 등이 일조했음. 5. 34살.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날이 갈수록 남자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걸 느낌. 예전만 못하다는 걸 은근히 느낌. 이때 하나 둘 주변 친구들도 결혼을 한다는 둥 소식에 심란해지기 시작. 왕년에 잘 나갔던 나이인데 슬슬 주변에 외롭다는 둥,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둥 밑밥을 까기 시작함. 그런데 20대 때 높아진 눈을 아직 낮출 수가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음. 게다가 이젠 연애 말고 결혼해야 되는 나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그러니 더욱 현실적으로 조건이 우선이 됨. 6. 35에서 39. 이때부터 남자들은 간식받기, 그저 한번 해보려고 이런 거 아니면 접근을 안 함. 간혹 가뭄에 비오듯 소개팅을 들어오는데 전부 마음에 들지도 않고 자꾸 똥파리만 꼬인다고 생각함. 자기랑 급이 맞는 사람을 소개해줬는데 20대 때 잘라냈던 그 영광을 잊지를 못하니 객관화는 더욱 안 돼. 똥차가고 벤츠 온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 더욱 신중해지고 세심하게 남자의 조건을 확인하게 됨. 늦게 시집가는 만큼 먼저 일찍 시집가서 애 낳고 전셋집 살거나 혹은 본인 집을 구입한다는 친구와 최소 비슷하기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키와 외모는 타입이 가능하지만 다른 조건은 낮추기가 싫음. 그렇게 나이만 자꾸 먹음. 왠지 이런 걸로 타입하는 것 같아 비혼을 선언함. 이래야 자존심 체면이 살고 굴을 도모할 수 있으며 버티겠다는 마음이 생김. 대략 이 정도 가정이지 않을까 싶네요 라는 좋은 글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K녀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30 넘어서 상당수가 결혼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35 넘어서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많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프로세스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말도 되지 않는 혼인 감소와 저출산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출산 갤러리를 보다 보니까 좋은 글이 있던데 이글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유튜브 댓글에 올라온 글이더라고요. 이 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평균은 중소기업 근로자죠. 중위소득 혹은 그보다 살짝 더 높게 나오는 평균 소득인 사람을 한없이 내려치기 하고 깔보는 문화가 저출산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평범한 소득의 사람들을 심각하게 내려치게 하는 이 나라 문화죠. 그럼 그 문화는 왜 생겼느냐? 유자들의 소비를 자극해서 자본주의를 돌리려고 하는 의도 때문이었겠죠. 한국은 IMF 극복부터 하드강으로 돌려온 나라죠. 여자들의 소비를 부추기고 여자는 남친이나 남편에게서 돈을 뜯어서 극한의 소비를 하는 패턴. 이게 SNS의 확산과 더불어 강화되었죠. 덕분에 검약의 미덕은 실종되고 한 달 500만 원도 생활비로 부족하다는 크게 타락한 인식이 평범한 소득계층의 여성들에게 자리 잡았죠. 기업가 문화는 대책 없이 소비를 부추기며 국민성은 남하는 거 다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고 거기에 비교지가 서열질에 미친 문화다 보니 이런 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킨 대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코 회복되지 않을 출산율이라는 것도 동감입니다. 여자들 가반수를 소비 중독자로 만들어 놓고는 가반수가 아니고 거의 대다수죠. 그리고 소비 중독자들이 평범한 소득의 남편에 만족하고 살 수 있겠어요? 이게 진화 생물학적으로는 하이퍼가미 혹은 상승원 본능, 다윈식으로 말하자면 암컷의 수컷에 대한 성선택 메커니즘의 과도한 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인간의 폭력 정도 본능이지만 법과 제도와 처벌로 제한을 두죠. 남성의 다수에 대한 교미 욕구도 본능인데 이 역시도 법과 제도와 도덕으로 규제하죠. 그런데 여자의 상승원 욕구만은 오히려 이 한국이라는 문명이 부풀리고 부추기고 건장한 잘못된 방식의 문명 운영 방식이 낳은 결과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치관이나 사상은 한번 머리에 각인되면 소수를 제외하곤 되돌아올 수 없거든요.
쾌락에 대한 역시값이 한없이 올라간 여성들, 부유함이나 물질적 풍요에만 집착하는 범국민적 가치관, 남하는 건 다 해야 하는 몰상식한 허영심 등 이미 정신적으로 파탄난 국민들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컸더라도 물질에 대한 집착이 이 정도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겠죠. 누가 그러더군요. 아이를 안 낳는 게 제일 금전적으로 이득인데 왜 낳느냐라고 말이죠. 가장 소중한 것이 물질이고 돈인 국민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의 대가를 치르는 게 맞죠. 이 나라는 제대로 소멸해서 훗날 인류에게 교훈을 주는 게 유일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천박한 속물주의가 국가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구세에 알려주는 기감이 될 것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정말 좋은 글이에요. 참 이런 글들 있잖아요. 이런 글들이 앞에 시청자 댓글도 그렇고 이건 한 유튜브의 댓글인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방송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을 보면 사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해. 여자들에 대한 비판은 안 해요. 물론 남자들도 거기에 동조한 것도 비판받아야 되는데 비판을 안 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뭐 소재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좋은 글들을 발굴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보면 인터넷의 현자가 더 많습니다. 참 대한민국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다친 전문가란 분들 비겁하게 입국다 갈 거면 그냥 안 나오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게 정말 잘못되었을 때 아마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으니까 입국다 가실 거면 제발 나오지를 말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